5점을 막아야 승산이 있다. 기아 타이거즈는 2024 시즌 팀 타율 0.301을 기록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타율 0.26으로 5위, 팀 오페스도 0.783으로 4위에 머물고 있다. 수치가 나쁘진 않지만 작년에 비하면 확실히 화력이 떨어진 건 분명하다. 짜여진 타선이 아닌 맞춰 끼운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작년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김도영, 박찬호, 김선빈의 공백이 너무나도 뼈아프다. 특히 김도영과 박찬호가 함께 빠지며 테이블 세터부터 상위 타순 구상 자체가 무너졌다. 결과적으로 시즌 초반 11경기에서 매 경기 달라진 타순이 등장했다. 그 중에서도 1, 2번 타자는 변화가 가장 심했다. 박찬호가 빠진 사이 김선빈을 리드오프로 기용했으나 부상을 당했고 이후 최연준, 신인 박재현, 급기야 이호성까지 기용해봤다. 결국 이 기간은 박찬호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 번타순에도 위즈덤이 올라오며 다양한 실험이 이뤄졌다. 이호성의 타격이 호조를 보여 6일 잠실 LG 트윈스전에서는 박찬호, 이호성 테이블 세터 조합이 처음 등장했다. 박찬호는 5일 1군에 복귀했고 이날이 복귀 전이다. 이범호 감독은 경기 전 어떻게 라인업을 짜든 5점을 내야 승산이 있다. 타순 구성을 놓고 코치와 이틀간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범호 감독은 찬호가 열흘 만에 출전하는 것이니 쉽지만은 않겠죠? 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퓨처스리그 실전 감각은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확실한 리드오프 자원이 부족한 탓에 박찬호에게 다시 1번 자리를 맡긴다. 그럼에도 박찬호의 복고로 수비는 한층 안정감을 찾을 전망이다. 수비에서 제 역할을 해줬던 김규성이 1루로 옮겨 중심 라인을 단단히 다졌다. 이범호 감독은 유격수 자리에 찬호가 서 있으면 투수들이 한결 편해진다. 규성이도 수비가 좋기에 내야가 훨씬 안정될 거다. 찬호에게 큰 기대를 하기보단 출루한 뒤 상황에 따라 점수를 올리는 게 이상적이다. 찬호가 뛸 수 있는 상황이 유지된다면 그 자체로 큰 시너지다. 결국엔 부상 없이 모든 경기에 나서는 주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과 67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벽 같았다. 되려 건드리면 2배로 응수하는 냉혹함까지 지닌 선수들이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지금 기아는 그때의 위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성적 하락에 당황한 나머지제 플레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똑같은 구성원인데도 그렇다. 기아는 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1-5로 패했다. 4일 2-8로 진 데 이어 주말 3연전 중 2경기를 연이어 허무하게 내줬다. 지난해 LG를 상대로 13승 3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던 기아였지만 이번 주말 시리즈는 달랐다. LG는 공수주 모든 면에서 기아를 누르며 상대적으로 쉽게 2경기를 챙겼다. 3루석을 가득 메운 기아 팬들의 응원은 결국 헛수고가 됐다. 팀 전체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음을 상징하는 2연전이었다. 상위권 팀들 간의 맞대결에선 힘싸움이 기본인데 LG는 경기 초반부터 이를 완전히 장악해 기아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기아 투수들은 LG의 집요함을 막지 못했고 지난해 최강 타선을 자랑했던 기아 타자들은 LG 투수진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투수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타선의 침묵이 뼈아팠다. 6일 경기만 놓고 보면 선발 아담 올러가 6이닝 4실점, 3자책으로 나름 선방했다. 작년 같았으면 이 정도 피칭이면 타선의 활력으로 뒤집을 수 있었던 흐름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전개가 없다. 한 경기에서 5점도 어렵게 나오는 분위기다. LG와 2경기에서 고작 3득점에 머물렀다. 변우혁이 3타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 시즌엔 1, 2점 차로 밀려도 따라가거나 역전할 수 있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 주축들이 부진할 때도 예기치 못한 선수들이 영웅처럼 등장해 분위기를 바꾸곤 했다. 이런 흐름이 팀 전체에 자신감을 줬다.
불펜도 1, 2점 내줘도 타선이 메워줄 거라는 믿음으로 마운드에 올랐다. 그러나 올해는 타격 침체가 이어지며 그 믿음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득점이 잘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투수들이 자연스럽게 힘을 주게 된다. 그렇게 점수를 내주고 점수차가 벌어지면 타자들 역시 압박을 받는다. 작년만큼의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걸 알기에 더욱 부담이 커진다. 6일 경기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물론 상대 선발 요니 치리노스가 뛰어난 투수인 건 분명하지만 기아 타선은 전혀 반격을 하지 못한 채 치리노스의 흐름에 말려 들어갔다. 베테랑이든 신예든 모두가 예외 없이 침묵했다. 얼굴엔 이건 아니다라는 표정이 가득했다. 부상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중심에 있는 김도영이 이탈했다. 박찬호는 무릎 문제로 열흘간 빠져 있다가 6일 LG전에서야 복귀전을 치렀다. 초반 타격이 좋았던 김선빈도 종아리 통증으로 2군에 내려간 상태다. 핵심 3명이 빠진 상황에서 예전처럼 공격이 풀리길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나치게 무기력했다. 점수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끈질긴 모습조차 보이지 못했다. 그런 기아는 다시 연패에 빠지며 4승 8패로 9위까지 떨어졌다. 기아가 단독 9위에 위치한 건 2023년 7월 5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엔 시즌 10경기 이후 2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꼴찌인 한화, 4승 9패, 와의 격차도 단반 경기 차다. 4월 8일 경기 결과에 따라 바로 최하위로 내려갈 수 있다. 기아가 마지막으로 10위였던 건 2023년 4월 20일로 당시 성적은 4승 10패였다. 기아는 8일부터 사직 원정에서 롯데와 3연전을 펼친다. 김도연, 제임스 네일, 윤영철이 차례대로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 타선이 최근 들어 활기를 되찾고 있는 터라 결코 방심할 수 없다. 여기서까지 흔들리면 팀 분위기가 장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주전 일부의 부상이 부진의 한 이유는 될 수 있지만 모든 설명이 그걸로 되진 않는다. 하루 휴식일을 보낸 기아가 침착하게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주전이 3명, 4명까지 빠질 수도 있단 걸 미리 감안했어야 하는데 참, 시즌 초반부터 기아 타이거즈는 핵심 선수들의 있던 부상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범호 감독은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하지 못한 자신을 되돌아보며 아쉬움을 표했다. 시즌 전 기아는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절대 1강으로 손꼽혔다. 지난 시즌 우승 멤버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새 선맨 장현식이 FA를 통해 LG로 떠났지만 기아는 키움과의 현금 트레이드로 조상우를 데려오며 공백을 메웠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상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주전 3루수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에 이어 2루수 김선빈까지 전력에서 이탈했다. 내야진과 우타자 라인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4승 7패의 부진 속의 팀은 9위까지 추락했다. 다행히 박찬호가 5일 1군으로 복귀했다. 부상은 어느 스포츠든 불가피한 요소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따르듯 부상은 늘 존재한다. 그래서 부상이 없는 팀이 결국 우승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변수에 대한 대비는 기본이다. 플랜 B만으론 부족하고 플랜 C까지 있어야 안심이다. 하지만 기아는 플랜 C로도 대응이 어려운 수준의 예기치 못한 연쇄 부상에 직면했다.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핵심 야수 셋이 연달아 빠졌다. 한 명 빠져도 힘든데 3명이나 동시에 빠지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혹시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뒀더라도 현실적으로 대비는 쉽지 않다. 더블 스쿼드를 갖추는 건 이상적이지만 KBO 선수층에선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범호 감독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고개를 숙였다. 이범호 감독은 3명, 4명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미리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런 상상조차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1명 정도는 괜찮다.
우리 선수층이 탄탄하다. 2명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자 할 수 있다. 근데 3명이 동시에 빠지니까. 라며 말을 흐렸다.